안녕하십니까? 동그라미 유아심리연구소 최바울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강의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되물림 폭력이요. 이제 그만이라고요. 한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 꽃기요. 엄마가 말합니다. 일어나, 어린이집 가야지. 싫어, 안 갈 거야. 그래도 가야지. 일어나라. 싫어, 어린이집 안 가고 싶어. 집에 있고 싶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생인데 안 가면 어쩌노? 일어나라. 절대로 우리에게 우스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요즘 전국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 저희 연구소로 많은 원장님들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의욕을 잃어버렸다고요. 어찌 안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 어제는 개콘에도 우리가 이야기가 소재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카스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나는 보육교사입니다. 나는 보육교사이자 우리 반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우리 반 아이가 다른 반 선생님께 주의라도 들을 때면 다른 사람이 내 자식 혼내는 것 같아 기분 상해 내가 가서 더 크게 혼내고 뒤로 돌아와 꼭 안아주는 나는 선생님이자 우리 반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 느낌입니다. 자기 반 아이들이 꼭 자기 아이같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우리 반 아이들과 소풍을 가서 다른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밀치거나 쎄치기를 당할 때면 그 곁으로 가서 불같은 레이저를 쏴주며 우리 반 아이들을 먼저 줄 세워주는 나는 선생님이자 우리 반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전날 야근에 서류 업무가 잔뜩 밀려도 하루 종일 실내에 갇힌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모든 걸 제쳐두고 놀이터로 향하는 나는 선생님이자 우리 반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박복한 월급이라 한탄하다가도 퇴근길에 우리 반 아이들에게 줄 마이쮸 사러 가는 나는 선생님이자 우리 반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글루건에 손을 대이고 칼에 손톱이 잘려나가고 반복된 가위질에 인대가 늘어나도 내가 만든 교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아픔을 잊는 나는 선생님이자 우리 반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우리 반 아이였던 아이가 한 살 더 먹고 내 손을 떠나 다른 반이 되어 날 잊고 지금 선생님을 더 좋아하면 알 수 없는 배신감과 서운함에 울컥하는 나는 선생님이자 우리 반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그러나 난 하루아침에 선생님도 우리 반 아이들의 엄마도 아닌 예비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언제 죄를 지을지 몰라 모든 이들에게 감시당하는 나는 CCTV에 갇힌 예비 범죄자입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엄마가 절대 벗지 말래요. 이런 날이 벌써 왔습니다. 요즘 소형 카메라, 소형 녹음기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 매스컴에 떠든 이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를 모두 예비범죄자로 보고 믿어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런 상실감, 억울한 울분이 토해져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나를 믿고 나만을 바라보며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불러주는 내 새끼들이 있어 못 떠난답니다. CCTV 때문에 당신의 아이와 선생님이 당신의 눈과 가까워졌을지는 몰라도
아이들을 향한 나의 의지와 사랑과 열정은 멀어질 것이며 나는 이제 그저 그런 우리 반 아이들의 선생님일 뿐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상실감인지 저도 담임교사를 해본 사람이었기에 알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전국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또 이런 톡이 원장님께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일 뉴스와 인터넷에서 잠들기 전까지 뉴스에서는 연달아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어린이 피해 소식을 도배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걸 알면서도 웅이가 자기 전 침대에서 웅아, 선생님이 친구들 때린 적 본 적 있니? 그러자 웅이가 절 빤히 쳐다보며 엄마는 왜 이상한 말해? 선생님이 왜 친구들을 때려?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현실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4년 동안 보낸 내 믿음이 매체로 인해 잠시나마 흘렸다는 것에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이게 요즘 우리가 받고 있는 문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이 한 방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의 이 한 방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휘두른 이 한 방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침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을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어머님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를 자아내게 했고,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요? 아이가 불쌍하고 엄마가 불쌍하고 또 저는 교육자로서 죄송합니다만 아이도 불쌍하지만 저는 그 선생님이 제일 불쌍합니다. 왜냐고요? 그 선생님도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되물림 폭력의 피해자요. 그렇게 맞고 자랐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맞고 자랐다고요. 우리의 선생님들로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맞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지만 저는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제발 대를 끊자고요. 더 이상 되물림하지 말자고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아이가 식탁에서 물을 쏟습니다. 엄마가 다가와서 따귀를 때려버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할머니가 엄마를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때려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요. 되물림 폭력이요. 엄마가 아이를 야단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아이가 점점 커서 다시 엄마가 돼서 똑같은 되물림 폭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되물림 폭력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았던 것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각인된 것이
의식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누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이,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내가 흥분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고 무의식적인 행동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은 아마 이제 이런 모습 없을 겁니다. 왜요? 맞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폭력의 잔재가 우리의 골수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는 이 폭력적을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럼 어찌하여 멈출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원장님들께도 도움을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학부형들이 보신다면 학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원장님이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시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핑계는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 요청은 드릴 수 있지만 그랬다고 해서 내가 아이들을 폭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원장 선생님, 어머님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집에는 철칙이 있습니다. 제가 출강 나가기 전에는 싫은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싫은 소리 듣게 되면 가서 강의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직업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다듬어야 됩니다. 잘 가꾸고 나와야 합니다. 내 마음을 좋은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출근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욱해서 아이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폭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저 선생님 자기의 생각 갖고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올라올 것 같으면 여러분 자기를 누르는 힘을 배우십시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존중입니다. 존중이요. 아이를 정말로 존중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함부로 폭력을 당하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아이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아동 폭력이 아니라 아동 존중하자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하면 나도 모르게 내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되고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아동 폭력이요? 신체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호랑이는 아무 데서나 성과를 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거상 호소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아무 데서나 성과를 부리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종종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툭 한마디 던진 말이 아이들은 뜻밖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가볍게 문제점을 지적해 줬을 뿐인데 아이는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 아시죠? 여러분이 열받아 오면 여러분 반 아이들이 전부 두려워한다는 거. 여러분이 우울해 있으면 여러분 반 아이들도 모두 우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웃어도 토끼가 인상 쓰는 것보다 훨씬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아이들은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조용히 말해도 크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의 영향력을 섬세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보세요. 희대의 탈주범이라고 뉴스에 나왔던 신창원 씨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아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신창원 씨가 5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 XX야,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고요. 선생님이 그 한마디 하나가 신창원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소장님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물론 합니다. 우리 착한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툭 뱉은 이 말 한마디야. 아유, 넌 이것도 못하니? 예, 그 아이는 그것도 못하는 아이가 돼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못하는 아이야.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좀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 봅시다. 되게 자주 혼나는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반에서 말 잘 듣고 잘하는 아이들은 여러분 없어도 잘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아이들은 누군 줄 아세요? 그래요. 조금 전에 혼냈던 개요. 그 아이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고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아이라고요. 잘못된 행동하는 아이가 발견되면 저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만 더 우리 사랑해 주자고요. 부족해서 달라 그런 거니까요. 억압하고 누르지 마시고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데 전라북도의 한 도지사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제 카스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보육교직원 여러분, 도지사 송하진입니다. 아이가 좋고 사랑스러워 어려운 줄 알면서도 미래의 새싹을 틔우는 길을 선택하신 선생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일부의 잘못이 전체 보육의 현장의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의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격려의 문자를 보내시는 도지사님도 계시다는 사실, 수많은 학부형들이 또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내보자는 겁니다. 우리 힘내보자고요. 기죽지 말자고요. 우리 범죄자 집단 절대 아니라고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가슴 아프게 경찰들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왜냐고요? 우리는 실수는 했어도 범죄는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모진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왔을 때 쭈삣쭈삣 두려워하는 이런 범죄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이렇게 응대하십시오.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얘들아, 경찰관 아저씨 오셨다. 우리 모두 환영하자. 우리 지켜주러 오셨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맞잖아요. 우리 지키러 온 거.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대합시다. 왜냐고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서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라에서 설치하라는 CCTV보다 양심의 CCTV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나는 선생님이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외치는 그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들지만 이 길을 쭉 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